이번 시간에 우리 단순 if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if문이라는 거요. if문이라는 거는 if가 이제 만약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이 if문 안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실행할 그 문장을 달리하는 그 제어문을 보고 우리가 if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단순 if문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조건이 딱 하나일 때 사용하는 그 제어문을 보고 단순 if문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단순 if문이다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제 조건이 이제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그것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조건이 이제 참일 때만 실행할 그 문장을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이제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때가 있겠죠. 그때 각각 이제 다른 실행문을 우리가 이제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막 친구를 이제 만나러 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제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이 딱 보이는 순간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이 급해? 안 급해? 그걸 이제 물어보고, 화장실이 이제 급할 때는 화장실로 가라. 그렇게 실행할 문장을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싹 씻고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대중교통을 딱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시간을 보고 참을 때와 거짓 때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시간을 딱 봤더니 엄청나게 늦었어요. 늦었으면 이제 택시를 타야 될 거고요. 안 늦었으면 버스를 타도 되겠죠. 그걸 이제 참일 때, 거짓일 때, 그걸 이제 각각 다르게 실행문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늦었어? 그걸 이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때 이제 yes일 때가 있고 no일 때가 있겠죠. 만약에 늦었어? 그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면 택시를 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버스를 타라.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문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는데 그 형식을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형식 1번 하고 나왔죠. 형식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형식 1번은 조건에 이제 참일 때,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면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해. 그거 이제 지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if라고 쓰고 가로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요. 쓰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얘를 이제 실행해 달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이 지금처럼 하나만 있을 때는 실행할 문장 요거 이제 한 줄만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을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할 때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문장이 두 문장 이상일 경우요. 두 문장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먼저 가로로 묶어서 써주고, 그리고 실행할 문장을 원래는 그냥 썼죠. 그냥 썼는데 이제 실행할 문장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가로로 묶어서 이 중가로 안에다가 실행할 문장들을 전부 다 이제 쭉 써주면 됩니다. 그때 실행할 문장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면서 계속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 실행할 문장이 한 개일 때와 여러 개일 때 그때 이제 차이가 뭐다? 중괄호로 묶냐 안 묶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코드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예제 코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 코드는 A가 10보다 크면 10보다 크면 A에서 이제 10을 빼라. 그걸 이제 수행해 줄 거예요. 해서 A가 10보다 커?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A에서 10을 빼라. 이게 이제 실행할 문장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퍼블릭 클래스 메인하고 메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퍼블릭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인 메서드, 이 이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자 하는 그 코드들을 지금 이곳에다가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int a는 15다, b는 0이다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int가 이제 정수형이니까 a라는 그 정수형 변수, 그리고 이제 b라는 그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하면서
그때 초기값으로 A라는 그 변수에다가 15를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B라는 그 정수형 변수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0을 집어넣어라. 그 뜻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A가 15고요. B가 이제 0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서 이제 if를 이제 만나죠. if문을 쓸 때는 우리가 조건은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if라는 이 명령어 바로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실행시켜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시스템화 printf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이 코드는 지금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들여쓰기 더 된 게 아니죠. 해서 우리 if문은 지금 이만큼이에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실행시키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이 if를 그냥 통째로 이제 빠져나와서 얘를 이제 실행시키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A라는 그 변수에 정수형 변수에는 15를 집어넣었죠. 그러면 A가 15인데 15가 10보다 커요? 15는 10보다 크죠? 크니까 이제 참이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가 들어있고 15 빼기 10을 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는 지금 이 뒤에서 계산된 거요. 지금 이만큼에서 이제 계산한 그 값을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B라는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5 빼기 10을 하게 되면 이제 5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그 5라는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B에다가 집어넣어라. B는 맨 처음에 이제 0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5라는 그 결과를 집어넣기 때문에 B라는 그 변수는 이제 5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if가 끝나고 그 밑으로 내려왔더니 시스템하고 printf하고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B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어떻게 출력해라? 그 앞에 이제 출력 서식에 보니까 %d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정수형으로 출력해놔 그거요. 그러면 B라는 그 변수는 지금 현재 5라는 그 정수값을 가지고 있고 그 5를 출력하래요. 출력하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역/n이다 라고 해서 제어 문자가 붙어 있죠. 요 역/n은 뭐 해주는 거예요? 출력할 거 출력하고, 그리고 커서를 다음 줄 처음으로 이동시켜달라 그거죠. 해서 지금 여기서 화면상에는 이제 5라는 그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 여기까지만 출력을 했다면 이 5 바로 뒤에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n을 썼기 때문에 그 커서가 다음 줄 아래로 맨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돼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서 또 뭔가를 출력하면 5 아래쪽에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력이 되는 게 없어요. 해서 화면상에는 5라는 그 값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요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나서 메인 메서드, 메인 함수가 이제 끝나는 거고, 요 블럭을 만나서 이제 메인 클래스가 끝나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if를 공부하고 있는데, if에서 if문은 요 두 줄이에요. 지금 가로 안에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쓴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 되어 있는 이 명령어요. 얘를 이제 실행시켜달라 그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을 비교를 했더니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만약에 만족을 못한다면 얘를 이제 실행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밑으로 그냥 빠져나간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if 바로 뒤에 가로로 묶여있는 이 부분이 조건을 쓰는 그 부분이라 그랬죠. 만약에 지금 이곳에 A가 10보다 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만약에 크다라는 그 기호가 아니라 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의 뜻은 얘는 조건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A랑 1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B는 0이다. 지금 여기서 A는 15다. 얘네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조건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A가 1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B에다가 0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A에다가 15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요 실행문에서도 지금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지금 이 왼쪽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제 조건에 이제 참일 때 수행할 그 코드가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이제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식이요. 자,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을 이제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라. 아니면 만약에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실행문을 전부 다 이제 다르게 이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원래는 참일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할 때는 이만큼만 이제 작성을 하면 그냥 끝났죠. 근데 조건을 이제 만족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쓸 때는 지금처럼 else 문을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실행할 문장, 거짓일 때 이제 실행할 문장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 여기 if에서 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참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를 바로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실행할 문장 1 하고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했을 때는 이제 else로 찾아와서 else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떻게 해라. 만족을 못하면 이제 else로 와서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참일 때 이제 실행할 문장이 만약에 여러 개고 거짓일 때도 실행할 문장이 만약에 여러 개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돼요. 이런 이제 참일 때 실행할 그 문장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여러 개를 이제 써주면 되고 거짓일 때도 만약에 실행할 게 여러 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그 실행할 문장들을 전부 다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작성이 되는지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A랑 B랑 크기를 비교하나 봐요. 해서 A가 B보다 크면 A가 더 크니까 우리 이제 A에서 B를 빼주고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만약에 B가 더 크면 B에서 이제 A를 빼라. 얘를 이제 수행하는 그 코드래요. 해서 큰 수에서 이제 작은 거를 이제 빼라. 그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푸른 코드를 봤을 때 메인 클래스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제로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지금 여기서 int라고 해서 a라는 그 정수형 변수, b라는 그 정수형 변수, cha 우리 차라는 그 정수형 변수를 이제 선언합니다. 선언하면서 거기다 이제 초기 값을 전부 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때 a라는 그 정수형 변수에는 10이라는 그 값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b라는 그 정수형 변수에는 20을 집어넣고 차라는 그 정수형 변수에는 0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if가 나왔죠.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if예요. if문은 지금 이만큼이 하나의 이제 if 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로로 a가 b보다 커 그렇게 써져 있죠. 얘가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바로 밑에 있는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else로 찾아와서 else 밑에 있는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참일 때는 얘만 실행되고 이제 if를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거짓일 때는 요거 이제 한 줄만 실행시키고 if를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A에는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라는 그 변수에는 20을 가지고 있죠. 10이 20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else로 찾아와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의 뜻이 이 뒤에서 계산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차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뜻이죠. 그러면 B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20이 들어있고 A에는 지금 10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20 빼기 10을 해라. 그러면 10이라는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우리 이제 cha, 차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차라는 그 변수는 10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if를 빠져나왔더니 그 밑에 우리 이제 시스템과 printf하고 얘를 이제 만나죠.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우리 이제 cha
차라는 그 변수에 있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러면 차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10이 들어있고요. 그 10이라는 그 값을 %d 정수용으로 출력해라. 그거요. 그러면 10하고 화면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역/n 요 제어 문자가 있죠. 이 제어 문자가 커서를 다음 줄 처음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원래 커서는 이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다가 역/n을 만나서 그 아래줄로 이제 이동이 돼서 그 아래줄 처음에 이제 커서가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커서의 위치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행 결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밑에 이제 시스템화 프린트f하고 한 줄이 만약에 더 있었다면 10이라고 출력하고 그 아래줄에다가 뭔가 또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if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if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 코드가 뭘 하는 코드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예제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런 이제 형식별로 주어진 이런 예제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가 뭔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아, 그냥 이 코드를 보고 설명에 막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그 뒤에서 이런 코드랑 이제 비슷한 코드가 나왔을 때 못 알아본다고요. 해서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